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 오늘 시장 잘 보셨나요? 시장 뭐 별다른 거 없었는데 시장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정세 얘기 잠깐 해보고 종목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좀 약간 아쉽긴 했었죠. 뭐 유럽 증시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오른 거 대비하면 우리나라 증시 좀 약간 뜨뜨미지근했었는데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이제 하락 출발한 다음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이제 뭐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시장이 그렇게 화끈한 시장은 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상단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차트 몇 개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그 플러스 쪽으로 살짝 돌린 흐름, 요게 이제 지수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좀 줬고요. 장중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환율이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좀 해줬죠. 뭐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엠비엔골드 대한민국 수익률 1위 자타가 공인하는 회원분들이 인정하고 또 제가 스스로 자칭 수익률 1위 바꾸놓습니다. 자, 일단 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파란색 선이 그 코스 닥이고요. 최고치 마감했고요. 빨간색 선이 거래소, 그 다음에 까만색 선이 환율인데 환율이 장중에 이제 좀 약간 그 안정되면서 시장이 좀 대형주들의 오늘 처음에는 대형주들은 거의 안 올랐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환율의 고점, 그 다음에 시장이 저점 거의 일치해주고 환율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 보여주면서 시장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오르는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 환율은 뭐 외국인들 매수 매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스닥 기준에서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외국인 수급 좋지는 않았는데 저점에서 조금 매도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걷어들이면서 좀 끝나는 흐름이 나오는 대로 좀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뭐 플러스로 막판에 끝나긴 했는데 일단 시장 고점에서도 거의 뭐 바닥권 수급 보이다가 외국인 수급 막판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몇 개 좀 선택적으로 좋았고요. 나머지들은 오늘 시장 평균적으로 뭐 정상적인 종목과 뭐 비정상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포트에서 뭐 원전, 그 다음에 무슨 뭐 특정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주 제외를 했을 때 4% 이상 올랐다, 4% 이상 상승이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고요. 오늘 0. 몇 퍼센트, 그 다음에 1% 전후의 상승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시장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미니지수 잠깐 보면서 시장이 이제 전일 대비 보합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출발해서 장 초반에 상승, 그 다음에 환율 오르면서 환율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 좀 처졌다가 다시 환율 하향 안정세 되면서 올랐어요. 중요한 건 뭐 흔히 얘기를 하는 뭐 보통 뭐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막 이렇게 선 그어 놓고 퍼센트 뭐 몇 포인트 이건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니고요.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나빠진 이유가 이제 상쇄가 돼야 되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는 차라리 지금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러시아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가 뭐 이걸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쪽 우리까지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되는데 주식과 연결돼서 유럽의 입장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 뭐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하면 다 나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편이죠. 이 유럽의 나토 애들이 오늘 굉장히 나쁘다라기보다는 러시아한테 너무 좀 열받게 했죠, 러시아가. 그리고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니까. 유가 상승하면은 러시아는 원래 그 예전에 셰일가스 나오면서 막 유가가 막 몇십, 40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을 때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었는데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유가 100불에 맞춰 놓거든요. 예전에는. 요즘 좀 많이 틀려졌을 때 러시아는 유가 100불 내외로
재정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셰일 오일 만들면서 유가를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왜 러시아가 이쪽을 다 침공을 하느냐. 빡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일단 나토라는 게 1950년 전후에서 생겼죠. 실질적으로는 나토가 1950년 전후에서 생겼는데 그때 뭐 열 몇 개밖에 없어졌어요. 정확히 하면 14개인가 15개인가 그랬을 거야. 가입국이. 근데 뭐 나토 가입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완충지대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유럽 국가 있고 러시아 국가들 있으면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지금 다 나토로 가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빡이 친 건데 그럼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나토가 러시아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 니네 우리 주변국 나토로 가입 안 시킬게 했는데 하나하나씩 다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니네 안 거르기로 하지 않았냐? 그럼 이건 진짜예요. 안 거르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나토가 우리가 언제 뭐 계약서 있어? 뭐 우리 뭐 법적으로 뭐 썼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빡도 치고 뭐 유가 올라가면은 그런 나쁠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게 뭐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 미국이 뭐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제한한다. 뭐 제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 얼마 전에 발표가 났지만 미국에서도 러시아 원유는 수출 제한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를 러시아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러시아가 확 밀어갖고 끝내버리는 게 낫고 국제 정세로 따졌을 때는 좀 화해 무드로 가는 게 좀 낫죠. 지금 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보면 유럽이 EU가 집행위원장이 푸틴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회원국으로 원한다. 사실 이건 지금 뭐 독일은 거부 의사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좀 한번 찔러보기라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무슨 지금 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핵 얘기 나와갖고 뭐 누가 한 발 쏘기 뭐 우크라이나한테 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이제 푸틴이 얘기하는 거는 니네 깐죽거리는 유럽 애들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핵 어쩌고 저쩌고 뭐 보안 강화해라 뭐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와서 미국에서 경고가 한번 들어가긴 했는데 뭐 러시아가 미국 애들 말을 뭐 꿈쩍이나 하는 애들인가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른 주식들 사실 굉장히 좀 국한됐는데 뭐 위메이드를 위주로 한 게임주들 좀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완전 발라버렸죠. 실질적으로는 완전 발라버렸는데 잠시만요. 발라버렸는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원전 관련주를 오늘 뭐 막판에 보성 파워텍 상 풀렸고 그 다음에 뭐 두중이나 뭐 이런 애들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사면은 굉장히 좀 삼류죠. 오늘 삼류고 오늘 뭐 원전주 왜 올랐냐 뭐 천연가스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탈원전 외치던 현 정부에서 원자력이 향후 60년 주력 전원이다. 이건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측면을 빼고서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이해 가능한 구간이었죠. 처음에는 뭐 이번 정부 처음에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선진국들이 다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기 전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풍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걔네들도 전기를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라고 다시 뭐 막판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인 문제지만 기업들한테 부담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뭐 예전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뭐 센티멘탈적인 부분은 뭐 원전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2007년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두산건설 때문이거든요. 두산건설 그것도 그 촉발된 게 저희 일산 있는데 저기 타는 쪽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그 관련해서 두산건설 망가지면서 두산건설 채무 책임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망가진 건데 이거를 갖고 그 뭐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때문에 뭐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일단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도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최근에 고가권에서 또 사신 분들도 조금 고생들 하고 계신데 뭐 긍정적인 코멘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센티멘탈적인 부분으로 올라가면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정리를 하면 나토가 뭐 한 뭐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회원국이 2배가 늘어났죠. 지금 30개국 정도 될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 빡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회원국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우크라이나는 또 원래 또 러시아 소련 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지러운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굉장히 뭐 나스닥 선물 잠깐 보면 이제 안 좋게 출발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네.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쯤 이제 뭐 본장은 아니니까 사실 미국장 본장은 아니니까 갭으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쉬는 시간 1시간 끝나고 해외 선물 시작할 때 굉장히 급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시초가 좀 낮게 잡혔지만 장중에 환율 좀 안정돼 가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종목 수는 900 코스닥 기준에서 900개가 넘었고 거래소 기준에서 600개가 넘었고 양시장보다 약 한 2배에서 2배에서 2배 반 2.5배 정도 상승 종목이 많긴 했는데 아주 많이 오른 애들은 그렇게 뭐 많진 않았고 그냥 낫배드적인 장이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시장에서 와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장 보고 나스닥 보고 그다음에 유럽 애들 오른 거 보고 우리나라 증시 오르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끝난 애들이 이스라엘.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끝난 애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뭐 이스라엘 증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누가 신경 썼어.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종목이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유럽이 이기든 뭐 나토가 참전을 하든 미국이 참전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한 건 잠시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인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 시장이 불안하면 또 종목군들이 어지러우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단 한 번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전쟁 나면 어떡할까? 그런 주식이 문제인가? 그죠?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그 3일절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수요일 날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넘어갈 때 말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 뭔가 좀 어지러운 게 나오고 하루 정도 우리가 좀 어떤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일을 화요일로 갖고 가고 그런 식은 좋은데 하여튼 분위기는 좀 많이 못 맞춰졌어요. 자, 중해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해제약 오늘 차트 흐름서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장 초반에 뭐 단연 갑이었죠. 오미크론 경구용 치료제 얘기 나와서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어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올랐다가
보합권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올랐다가 위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쭉 한번 볼까요? 뭐 별로죠. 별로긴 하는데, 최근의 흐름만 보면은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다. 주식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200억, 300억 개잡주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은 이 중해제약의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를 줬던 날이 언젠가. 오늘은 이제 빼야죠. 오늘은 위에서 많이 밀리면서 5일 평균 체결 강도가 좀 내려왔는데, 처음에 들어간 게 요 자리죠. 요 자리. 지금 네모칸 한번 그어보면,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 동시에 2월 18일 날 들어갔어요.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들어갔고 중간에 조정 줬을 때 체결 강도 100 이상 맞춰주면서 계속 갔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일 체결 강도가 장중에 100 넘었었는데 장 마감 때 위에서 점심 때부터 밀렸죠. 그래서 100 이하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렇게 조정 줄 때 5일 체결 강도가 계속 100 이상을 마크를 해주면서 주가 흐름이 계속 좀 올라갔다. 2월 18일 날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2월 18일 날 차트로 한번 보면 2월 18일 요 날이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성으로 유튜브도 올라갑니다. 네. 중요한 건 선행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선행성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때는 중해제약의 그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죠. 그 다음에 이 체결 강도가 먼저 올라가면서 이거 사람들이 괜히 왜 살까라는 것을 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최고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30% 이상은 수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중해제약 체결 강도가 시장에서 그 어떠한 그 지표보다 먼저 잡아냈다. 다른 지표들은 이 차트가 움직이면서 지표가 움직이는 건데 체결 강도는 수급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요 날도 한번 보면 이날 팔까 말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 여기에서 샀어. 근데 지금 큰 뭐 나름대로 이틀 동안 상승분을 반납하는 음봉이 나와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며칠이냐? 그러면은 2월 24일이잖아. 2월 24일 보면은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100 이상 맞춰주면서 아직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이 체결 강도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전 우주에.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오늘 뭐 역시 원전주로서 갑이었었는데 시초가에 따라자신 분들은 물렸고요. 그 전에 사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갈 수도 있는 구간인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원전 관련주로 사신 분들은 뭐 보성파워텍 시초가에 사신 분 아니면은 다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두산중공업 체결강도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줄 5일 체결강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 체결강도 언제 100 들어갔냐? 2월 8일 날. 그 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 언제 들어갔냐? 2월 9일 날. 최근에는 세 달 체결 강도까지 100 이상을 주면서 조금 조정을 줘도 갖고 가도 되는 어떤 자신감을 주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났는데 5일 체결 강도 100 넘고 20일 체결 강도 살짝 빠졌지만 거의 10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달 체결 강도까지 100 넘어가고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이날이 되겠죠. 이날 2월 8일 날. 2월 8일 날 두산중공업이 17,450원으로 마감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만 치더라도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장에서 굉장한 수익이죠. 그럼 2월 8일 두산중공업 차트 한번 보자. 자, 요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날 체결 강도 흐름이 완성이 됐어. 전혀 반등이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날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빠졌단 말이죠. 팔까 말까. 뭐 웬만한 사람들 막 그냥 테마성으로 사거나 기대감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여기서 뭐 손절 치거나 그랬겠죠. 그게 언제냐 하면 2월 14일. 그럼 2월 14일 날 체결 강도 한번 보면 5일 체결 강도 역시나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방금 차트에서 봤던 10% 넘게 빠진 날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동안 체결 강도 100 넘고 20일 체결 강도는 99라고 나와있지만 거의 100이에요. 그죠? 거의 100이고 한 3달 체결 강도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91, 92, 93, 95, 96, 97 이런 식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이거는 뭐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전문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뭐 훅가시를 좀 줬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정들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5일 체결도 100 넘어가니까 그냥 받쳐주잖아요. 오늘도 빵 터졌고 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수급은 좀 살아있다. 아직은 빵빵하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체결 강도거든. 선행성. 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서 먼저 매수 신호를 주는 신호가 어딨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상한가 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풀렸죠. 다시 들어갔구나. 풀린 거 봤는데. 자, 보성파워텍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했을 때 보성파워텍은 차트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그 골든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5일선과 20일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은 20일선이 이렇게 있고 5일선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있고요. 뭐 21일선, 60일선 골든 크로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체결 강도 보면 5일, 20일, 6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동 평균선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요 까만 선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요 까만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까만 선이.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여기 20일선이라고 나와 있죠. 요 파란 선이 20일이에요. 60일 빨간색 선으로 요게 깔고 가죠. 내가 설명드리면 이게 5일선이 20일선, 60일선을 하루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급등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여기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인 20일 체결강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있고 60일 있고 5일이 제일 많이 밑에 있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일선 기준으로 역배열이야. 근데 이날 기준으로 보면은 21선, 60일선 체결강도를 5일선에 한 방에 뚫어버렸거든. 제가 그거를 뭐 차트로 자세하게 한번 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가 조금 잘못됐는데.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건 칸을 한 칸 한 칸 옮길 수가 없어. 좀 약간 옮길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그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 까만색 선이 쭉 올라갔다가 20 체결강도 60 체결강도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거를 다음날 얘가 하루에 뚫어버립니다. 예, 이 까만색 선을 잘 보세요. 예. 하루에 이렇게 뚫어버리죠. 엄청 세게 뚫어버려. 이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공통적으로 나는 상황인데, 그러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8일이거든. 18일 날. 뚫은 날은 18일이요. 네. 뚫은 날은 18일. 여기 날짜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날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날짜도 움직이죠. 2월 18일 날 금요일 날 뚫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2월 18일 날 차트 잠깐 한번 보면, 보성파워텍 2월 18일 차트. 이날이죠. 이날 체결강도상에서 상당히 유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천연가스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체제로 원자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가까지 한 번에 갭으로 보내지 못하거든. 미리 준비 작업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걸 보성 파워텍만, 보험 파스텍이 아니라 파워텍이 아니라 체결 강도가 일단은 그걸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보조지표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신풍제약도 한번 봐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보면 가장 그 체결 강도가 완성된 날이 언제냐? 2월 24일이잖아. 그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날 처음 완성됐어. 그날 어떻게 됐냐? 1% 올랐어. 1%. 1% 올랐다고 1%.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까진 못 갔고 이날도 상한가까진 못 갔고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50% 수익이죠. 이틀만 50% 수익. 그러니까 체결 강도가 신풍지역에서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준 거는 지난주 목요일이다. 만약에 체결 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신풍제약 사실 거예요? 라고 하면 살 거예요? 이날인데? 이날인데. 사실 거예요? 안 사실걸? 그죠? 아무도 안 사. 근데 오히려 체결 강도만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틀 동안 거의 50% 수익이죠. 상한가를 못 가는 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뭐, 가든 안 가든 계속 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 오늘 좀 괜찮았던 STX 엔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엔진.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한가를 갔어. 상한가 갔어. 뭐 저점에서 사지 않은 이상 ST 엔진 이건 뭐고 상한가 근처에서 따라잡으면 그거는 뭐 사실 삼류죠. 그렇게 매매 못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뭐 한 9,500원에서 기가 막히게 샀다고 치자. 한번. 그죠? 여기서 사셨어. 그래서 상한가를 갔어요. 12,000원이 넘어갔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날. 근데 다음날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야. 다음날 15,0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아버렸네? 이렇게.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아버렸어. 그럼 여기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 느낀단 말이죠. 팔까 말까? 갈등 느껴요. 만약에 다음날 떨어져 버리면 그냥 뭐 종가에라도 팔걸. 내가 고점에서 왜 안 팔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음날 또 봐. 다음날 또 은봉이네? 은봉인데 위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밀려. 지겨워. 팔까? 그냥? 그래도 수익 괜찮은데? 내지는 상한가에서 따라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날 뭐 이런 막 윗골이 길게 된 큰 양봉이었을 때 따라잡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또,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 거의 회복을 해줬다가 또 밑으로 쭉 빠지면서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야. 살까? 이걸 팔아야 되나? 물린 거 아니야? 뭐 조선주 괜찮다고 하던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오늘 정고점 뚫고 올라가 버렸죠. 물론 위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홀딩하는 게 맞았죠. 실질적으로는 홀딩하는 게 맞았는데 체결 강도에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자. 자, 체결 강도에서 상한가 간 날, 체결 강도에서 상한가 간 날, 일단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2에는 하나도 없어. 5일 체결 강도. 물론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사라는 거는 아니지만 장중에 이게 계속 완성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5%에서도 살 수도 있었고 5% 이거 상한가로 막을 했죠. 5%에 살 수 있었고 10%에 살 수 있고 15%에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윗골이 길게 단 날 7.76% 엄청 상승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끝난 날 팔까 말까 망설여진단 말이야. 그럴 땐 뭘 본다? 체결 강도 딱 봤더니 5일 체결 강도 100을 마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는 녹방으로 올라가요. 녹방으로. 네. 그 다음에 음봉으로 윗골이 길게 단 날, 음봉으로 윗골이 길게 단 날 어떻게 됐다? 체결 강도 역시 100 체결 강도 위쪽으로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아직 팔지 마. 그 고점에서 계속 밀려졌지만 상한가 가고 고점에서 밀리고 상한가 가서 상한가 가고 다음날 고점 밀리고 다음날 반등 시도 고점 밀리고 오늘 뚫고 올라갔는데 이걸 홀딩할 수 있는 오늘 24%, 25%까지 올라갔었죠. 고점 기준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체결 강도밖에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실 때 단기 매매 좋고 주식을 하실 때 단기 매매 좋고 중장기 투자 뭐 다 좋고 그다음에 뭐 스캘퍼는 뭐 할 수가 없지. 사실 일반인의 스캘핑을 어떻게 해. 그거는 몇백만 원짜리 갖고 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다 좋은데 자신만의 무기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뭐 전문가 생활 10년 동안 진짜 뭐 손절 한 번, 주력주라는 거 손절 한 번 쳐본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 이후로는 손절을 쳐본 적이 없어. 손절을 안 친 건가요? 그게 아니지. 다 수익으로 마감시켰어요. 주력주들을. 단 한 개도 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손절을 친 적은 있지. 손절은 저희가 MBA에 나서 손절을 친 적은 있는데, 손절이 아니라 종목 교체였었어. 종목 교체. 종목 교체 딱 3개 했습니다. 딱 3개. 다 성공했어. 만약에 뭐 마이너스 5%에서 이거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그 종목 교체한 거 플러스 20% 수익 내고 나왔어. 그럼 된 거잖아. 근데 결국엔 이 마이너스 5% 손절한 게 결국엔 나중에 더 많이 갔어. 무슨 말이냐? 내 선택이 틀리지가 않았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막 올라가는 거 막 따라잡고 그러면 다 물리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작년 겨울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나도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어떤 그 질투심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막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저걸로 다 수익 내고 있을 것 같아. 전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뭐 전문가도 그렇지만 좋아하는 섹터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좋아하는 업종 섹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완성을 시키고 내가 만약에 뭐 조선을 좋아한다. 하지만 지금은 살 때는 아니다. 조선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조선을 살 필요는 없죠. 공부를 해봤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기다리다가 자리를 보는 거죠. 업황도 업데이트 해보고 리포트들도 나오는 거 다 읽어보고 그죠? 그러다가 좋은 자리와 어떤 뭐 업황 그 다음에 종목들의 실적이 좀 맞물려서 올라갈 때 초기에 올라타고 IT도 마찬가지고 뭐 IT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다 많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그림 같고 환상의 이론적인 거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과 그냥 시절에 맞춰서 유행가 가사처럼 BTS 노래 뜬다 그러면 뭐 BTS 이거면 안 되거든. 뭐 바이오 뜬다 바이오 초반에 잡으면 괜찮아요. 저는 제가 뭐 HLB나 이거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준비를 안 돼갖고 안 보여드리는데 저는 바이오는 절대 개별적으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오는 절대 종목을 사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쳐졌다가 바이오로 지수가 쫙 올릴 때가 있어. 그때 바이오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 진짜로. 제가 HLB에 샀던 게 요때거든요. HLB에 샀던 게 정확히 이날입니다. 정확히 이날. 정확히 이날. 텔콘도 마찬가지예요. 텔콘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거를 뭐 HLB를 공부를 할까? 전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텔콘 여기죠. 노란색 칸으로 돼 있네. 여기였었어요. 네, 텔콘 여기. 텔콘? 나 공부 이거 텔콘 제약이구나. 공부도 안 했어요.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샀냐? 응? 텔콘이 뭐 그냥 텔콘이 없어. 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임상 3상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막 대장이 되려고 시장에서 막 얘기 나오고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애를 그냥 찾은 거야. 진짜 HLB 텔콘 나 뭐 하는 애들인지도 몰라. 근데 엄청난 수익이잖아. 근데 HLB만 보더라도 지금은 종목으로 접근만 안 하면 안 되죠. 바이오만 올라가는 시장이 있죠. 바이오만 올라가는 시장. 이거 2017년도 전에 2014년도 또 바이오장이었죠. 이때 바이오로만 점 상한가가 한 15개 나왔어요. 15개? 13개? 14개? 점 상한가, 이때 상한가 토탈.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 요때 상한가만 20몇 개 나왔어요.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자 보내드린 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럴 때 귀찮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유튜브는 잠깐 끄고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대. 내가 내일 보여줄게. 이럴 때 돈을 확 벌어놔야 돼요. 진짜로.
근데 지금 장이 뭐 전 차트에다 선 긋는 거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선 그어 보면 또 이게 뭐 나와요 그림이. 예. 여기 한번 보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 뭐 요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뭐 그림 엄청 이뻐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정보 좀 뚫고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다 이제. 요런 때는 이런 때는 그냥 시장에 묻어서 엄청나게 두둑하게 수익을 내는 타이밍이고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움직일 종목군들은 다 움직인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 움직일 종목 갖고 있는 사람 분들이 시장에서 주식 투자 제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손절을 약세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나 어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식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손절은 약세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팔고 다른 거 사도 또 떨어져. 뭐하러 손절을 해? 아니면 현금 유지를 하려면 상관없지만 종목 교체를 위해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 손절은 언제 한다? 손절은 강세장에서 한다. 왜? 강세장에서는 오르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굉장히 한정되게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좀 보조는 맞춰주지만 한두 업종이 엄청나게 세게 치고 올라가거든. 그때 내가 그 업종이 아니다, 그 종목이 아니다, 그런 종목 자르고 사야지. 그때 손절을 과감하게 하는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종목군들이 아마 조금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0%는 그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떨어질 애들.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 이게 시장 때문에 떨어졌나? 위메이드가 시장 때문에 떨어졌어요? 절대 아니거든. 그냥 고점 찍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카카오가 시장 때문에 떨어지나? 순진한 생각이죠.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 주식은 무조건 떨어지지. 하늘 뚫고 올라가나? 응? 삼성전자 왜 떨어지나요? 이건 뭐 환율 영향이 가장 크긴 한데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삼성전자도 잘못 잡으면 3년 마이너스. 삼성전자는 맨날 올라가나? 이거 3년 마이너스 아니야? 거의 4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응? 1년 반 마이너스, 1년 반 허송세월. 1년 반 허송세월.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한 이 주린이 분들이 삼성전자 사면 올라가는 줄 아는데 삼성전자 한 번 물리면 1년 기본이에요. 네, 그걸 알고 가야지. 자, 난세수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공부도 끼가 있는 사람이 주식은 공부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끼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그게 실력으로 발현이 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끼가 있는지 없는지 내 끼를 발산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안 해. 해보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뭐 우연한 기회에 무슨 뭐 영화 보면 막 발견하잖아. 자기 자신을. 주식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안 되고 계속 노력을 했을 때 이거 나한테 맞는데 일단 뭐냐면 차트를 많이 볼 필요성은 없는데 막 종목 연구하고 막 리포트 보는 게 막 되게 재밌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지겨워. 막 이렇게 리포트는 왜 읽어야 되냐?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탐방 갔다 와서 써놓은 것들이 쫙 다 있잖아요. 목표가는 볼 필요 없고 팩트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지.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서 뭐 여기는 뭐 종목군들 위주로 있긴 하지만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면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면 시장 다 나오진 않아요. 증권사마다 다 등록을 해놓고 증권사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그 리포트들이 나왔나 보는 게 맞긴 한데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면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증권사별로 뭐 전체 리포트 눌러가고 기간 설정해서 뭐 기업별로 보겠다, 산업 보겠다, 시장 보겠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의 시장 리포트 한번 봐보자. 그걸 검색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 이거 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기서 저도 다운받고 저는 증권사마다 다 들어가서 뭐 다운받아갖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약간 늦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궁금하다. 그럼 현대차 쓰고 그 다음에 기간 설정 한 달 정도 잡고 기업으로 놓고 검색 해보면 현대차 나오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읽어보고 목표가 하향한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은 왜 목표가를 하향했나? 난 좋게 보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재밌고 이게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뭐 너 사법고시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진짜 뭐 사법고시 패스했겠다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주식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경제 공부. 주식은 공부할 게 별로 없고 경제 공부 책 뭐 그런 것들 뭐 나는 뭐 얼마로 얼마 벌었네 이런 쓰레기 책은 보지 마시고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쓴 책들은 볼 필요성이 없어. 물론 거기에서 좋은 책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좋은 책들 있으면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요약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마무리 시간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주소를 드리고 비번을 안 써놨네. 비번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거든 리포트 아침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체결강도 체결강도와 관련된 강의. 체결강도를 알려면 체결강도가 좋은 걸 내가 시장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종목 검색기, 차트도 가능하고 어떤 기본적인 분석도 가능하고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0%씩 두 분기 연속 는 종목,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0% 늘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도 이 종목 검색기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다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 500만원으로 20만원 벌기 큰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20시간짜리 강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66만원인데 들어오셔서 받고 가입비는 40일에 88만원입니다.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진 않는, 싫어하는데 소개 자원차 88만원에 88만원 내고 뭐 장사 같다. 내고 40일 동안 리딩 받으시고 문자, 종목 문자 받으시고 방송도 들어오실 분들은 장중에 방송 들어오시고 66만원짜리 아카데미 공짜는 아니죠. 이 안에 88만원이 들어있겠지. 예, 받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앞으로 장이 좋아질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전문가들 뭐 다 뭐 한통속이나 같은 밥 먹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주식을 할 줄 몰라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차트만 보고 오늘 뭐 원전주 올라갔다. 오늘 원전주 따라잡자. 오늘 뭐 바이오다. 오늘 바이오 따라잡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종목을 많이 하거든. 실질적으로 저처럼 업황과 종목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종목군으로 선별을 해서 회원분들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는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공방 보고 맨날 수익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계좌 박살나 있는 분들 많을 거야. 그 제가 확실하게 살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믿고 무조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랑 같이 매매할 팀을 구한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한 달 플러스 10일, 40일의 기간 동안 88만원의 월급을 준다. 월급을 주고 나를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밴드 카카오톡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는 영상이랑 리포트만 올려드리고요. 카카오톡은 대화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일절 뜻깊게 보내시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